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는데요. 만약 성인 자녀가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자녀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2억 1,825만 원 정도 됩니다. 증여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증여하는 금액의 5분의 1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증여세가 과하다 보니 증여세를 줄이려고 현금을 뽑아 자녀에게 주는 부모님들도 상당히 계실 텐데 현금으로 주면 계좌이체 내역에 남아있지 않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 시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데 바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조금 생소하시죠?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불법자금 거래나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 사례 한번 볼까요? 딸이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 전세금으로 3억을 대출받았는데 일부라도 갚아주고 싶어 부모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딸의 계좌로 입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1,000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딸이 받은 대출이 감소되었다면 국세청에서는 다 파악이 가능한데요. 짧은 기간 내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게다가 현금 출금 일자와 가깝다면 이것을 증여로 추정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 거래로 보고되는 기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구체적인 기준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날짜에. 두 번째, 동일한 은행에서. 세 번째,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넷째,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보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고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출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출금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아침에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고 그날 오후 A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할 경우 어떨까요? 입출금 거래된 금액이 같은 은행에서 총 1,000만 원이지만 입금은 입금대로, 출금은 출금대로 각각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경우, 아침에 A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고 그날 오후에 B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만 동일 금융기관만 합산되는데 각각 다른 은행에서 출금한 거라 900만 원, 900만 원 따로따로 1,0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우, A은행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더라도 수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엔 보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수표가 들어오는 건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서 지급되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어떨까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라도 은행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남는 계좌 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이체받은 사람이 그 돈을 하루 만에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는 경우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보고되니까 900만 원씩 입금하면 괜찮겠지?
해서 며칠 동안 900만 원씩 계속 입금하신 사업체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경우엔 1000만 원 미만이라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돈을 입금하는 경우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요. 이 사례처럼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쳐도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금융거래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보고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현금을 입금하고 출금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증여, 탈세 등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법도 강화되고 단속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편법을 쓰려다간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세금을 징수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